브라질입니다. 남미 최대 경제대국인 브라질이 재정 위기를 겪으며 해알화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7일 해알화가 미국 달러당 6.15 해알까지 떨어지는 등 최악을 맞았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달러 가격의 상승이 1년 가까이 지속됐지만 환율이 30% 상승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크게 우려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급격한 해열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지난 9월 0.25%포인트, 11월에 0.5%포인트 큰 폭으로 인상했는데요. 여기에 공공지출 삭감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룰라 대통령의 재정 공약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 해열화의 평가절하, 즉 통화가치 절하 첫 번째 뉴스로 꼽으셨는데 미국 강달러 현상의 영향도 있고 특히 중남미 국가들이 다 안 좋은데 브라질이 좀 심각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뭐 달러 강세 현상이 굉장히 고조가 되면은 네. 보통 신흥국의 위기가 발발하는 게 이전까지의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게 약간 좀 잦아지기는 했는데요. 네. 역시 브라질은 이번에도 비켜가지를 않는 모양새 같아요. 브라질 헤어라가 달러에 대해서 얼마나 약세냐면은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1달러에 한 4.8 헤아를 살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1달러를 주면은 6.1 헤아를 줍니다. 어우,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게 장중에는 6.7 헤아까지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요 근래 들어서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여러분들은 좀 의아하실 거예요. 이게 그럼 얼마나 그 헤어라의 가치가 이게 하락한 것인가? 한 1년 전에 비교를 하면 한 30% 정도 그 네.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은 그 룰라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난해 3기 집권을 새롭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랬죠. 네. 근데 이분이 여러분들이 좀 아시다시피 파퓰리스트잖아요. 네, 네. 그 대중 정치인의 어떤 면모를 보이는데 작년에 그래서 공공지출을 갖다가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서민생활 안정이라든지 명분은 사실 그런 건데요. 이렇게 이제 그 재정을 갖다가 굉장히 풀어가지고 그 서민들에 대한 어떤 공공지출을 늘리다 보니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 나라의 어떤 재정의 어떤 지속 가능성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라는 어떤 의문들이 팽배해진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그 재정 적자 비율, 정부 부채 비율이 한 85% 정도 됩니다. 이게 신흥국 그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예. 우리나라가 한 51%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85% 수준은 굉장히 높은 거죠. 거기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1년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그러니까 GDP 대비가 한 9% 정도 적자가 나요. 마이너스 9% 정도. 그러니까 거의 10% 정도 적자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돈을 펑펑 쓰는데 이게 과연 재정의 어떤 지속 가능성? 이게 있을 거냐라는 어떤 의문들이 증폭이 되기 시작하면서 예. 헤아라 가치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부리아 사실은 브라질 정부에서는 공공지출을 갖다 좀 줄이자. 네. 그래서 삭감 계획을 일단 발표를 일단은 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미약해요. 뭐 공무원 고액으로 받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임금을 갖다 제한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최저임금을 갖다 급격하게 올리는 걸 갖다가 좀 이걸 갖다가 좀 속도를 좀 늦추자. 뭐 이런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공공지출 삭감액이 총액해가지고 한 16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코끼리 어떻게 보면 비스켓 정도인데 이래서 이제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헤아라에 대한 어떤 외국 그 투기 자본의 어떤 공격,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를 갖다가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 원화도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위태위태하죠. 모습을 사실은 보이고 있잖아요. 원화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에 한 20% 정도를 절하가 됐어요. 네. 그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한 1,290원 정도 선이었는데 현재 그 계엄 때 한 1,440원이었는데 막 할 때요. 네. 그러니까 이 계엄이 되고 나서 1,400원에서 지금 오늘 장중에는 1,480원을 뚫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지금 한 1,470원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엄청나게 오른 거죠.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원화 가치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째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은 너무 안 좋았죠.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네. 3분기에 뭐 조금 성장을 했습니다. 0.1%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뭐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 네. 그래서 한국의 수출이 좀 부재해질 거라는 어떤 우려들이 더해진 건데 네. 여기에 또 사실은
계엄이라는 어떤 사태가 맞닥뜨리면서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브라질하고 우리나라가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고 다시 말해서 이제 그 통화 가치들이 하락하는 어떤 원인 자체는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사실은 있죠.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한 51%고 매년 적자도 GDP 대비 한 2.5%, 6% 네. 정도밖에 안 내요. 그게 굉장히 건강한 상황인데도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에는 역시 정치적 불안정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두 국가의 어떤 공통점은 뭐냐면은 특정 국가의 통화라는 거는 결국 그 나라의 어떤 건강함, 경쟁력, 신인도의 총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그렇죠. 겁니다. 네. 어쨌든 두 나라 통화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거는 외부에서 바라보기에는 국가의 경쟁력, 신인도 자체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원화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주요 통화들 같은 데는 제일 낙폭이 크거든요.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들, 태국 이런 나라들 통화들 봐도 그 하락폭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은 사실 그 나라들보다는 좋잖아요. 예, 예. 그런데도 이렇게 급락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정치 지형의 어떤 불안정성, 네. 이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 낮게 평가를 하고 있다. 현 상황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그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것이 지금 급선무인 것 같고요.